안녕하십니까. 실록한담 진행자 최중기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 부모의 재력도 실력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그리고 대한항공 김현희 부회장의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 맥라렌 사건까지 금수저들의 일탈이 계속되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의 공분과 상실감을 좀 사고 있는데요. 이런 가진 자들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금수저들의 갑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흑수저들의 우상이었죠. 그런데 이 소설의 모델, 실존인물 홍길동은 형과 아버지가 당상관을 지낸 고위 관료 집안이었고요. 그 왕비를 조카로 둔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그 홍길동의 반전, 우리 실록한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소설 속 홍길동은 서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실존인물 홍길동도 서자이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지만 좀 서로 두 집안 간에는 좀 격이 다른 그런 명문가였습니다. 남양홍씨 족보에 의하면은 홍길동은 1443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실록 1500년 11월 22일 기록을 보면 홍길동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0년 빼기 1443년 하면 어떻게 되나요? 57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홍길동은 57세 체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상상하고 있는 소설 속 홍길동은 젊은 청년 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존인물 홍길동은 그때 나이 57세였던 거예요. 뭐 지금은 57세면 그래도 장년층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상노인 중에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상하고 있는 홍길동과 실제 홍길동은 뭐 이런 연령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그 편찬된 그 만성대동보라고 하는 또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춘섬이라고 하는 산호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록 1444년 7월 22일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생 옥영향이 진술하길 경성절제사 홍상직과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홍길동이 태어난 1443년까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진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전남 장성에 있는 춘섬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당시에 함께 살았던, 그러니까 홍길동이 태어날 당시에 함께 살았던 옥영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설한 것처럼 대성만송보라고 하는 족보는 1920년도에 쓰여진 족보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그 장성집에서 함께 살았던 춘섬이라고 하는 산호비를 어머니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도 고위직을 지냈지만 형 일동도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남양홍씨 집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가 합니다. 이 홍일동은 길동이 태어나기 1년 전인 1442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요. 근데 초년명 시절에는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업무 태만으로 장 80대에 처하노라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얼마나 잘못했으면 80대씩이나 왔습니까? 그러고도 잘 살아난 모양입니다. 이제 급제 8년 만에 정육품민 사관원 우정원이라는 그 직함에 오르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발군의 실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신으로도 여러 번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그 홍일동은 굉장히 좀 호방하고 그런 진취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세조 때였는데요. 1457년 중국 사신단의 일원으로 이제 중국을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 이제 당화관급 이하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보는 중시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합격증을 받자마자 이제 다시 사신단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려 했는데, 이제 세조께서 야, 오늘 저녁에 우리 합격자들 축하연을 좀 준비했으니 파티를 좀 하고 가라, 이렇게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지하에 단칼에 중국 사신단으로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사신단에 돌아와서 이제 탄핵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뭐 세조의 아주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464년이었습니다. 일동의 나이 52세로 이제 충남 홍성에서 순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 사인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당시에 이 중국 사신단을 접대하는 이제 선위사로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이 홍성 지방을 이제 유람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낮부터 되취해가지고 결국은 과음으로 이제 순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외교사절단을 접대하다가 과음으로 순직하신 우리 외교관은 이 홍일동이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세조의 굉장한 이 신임을 받고 역할을 많이 했던 훌륭한 신료였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설 속 홍길동은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휼하고 도와준 아주 훌륭한 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존 인물 홍길동은 정말 극악하고 파렴치까지 한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대체로 이제 정삼품인 첨지라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또 그런 복장으로 충청도 일대의 관할을 돌면서 공물을 약탈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민간의 재산도 무지하게 약탈을 하고 사람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빼앗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수저들의 일탈행위라고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일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권력을 배경으로 한 초대형 권력형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1500년 11월 22일인데요. 이제 홍길동이 체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홍길동이 흉악한 놈이었냐면, 홍길동의 체포 소식을 듣고 삼정승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한 90여 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록 이제 1588년인데요. 지금까지 강상의 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놈은 홍길동과 이연수뿐이어서 이놈들을 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놈들을 욕으로 쓸 수도 없을 만큼 흉악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90년 이후까지 홍길동 같은 놈 그러면 당대 최고의 나쁜 욕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는 뜻으로
쓰일 만큼 엄청난 범죄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그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에는 딱 2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체포되었다는 그 기록과 그 이후 며칠 후에 28일 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공범 엄기소원을 문초하기 이전에 주범인 홍길동 먼저 문초하여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기록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강상의 변이라고 할 만큼 100여 년을 욕으로 쓰였던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홍길동에 관한 기록이 딱 2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모든 팩트들을 모아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회 때인가요? 한번 저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지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돌팔이 소설가입니다. 지금부터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공범 엄기소원이라고 제가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공범 엄기소원은 정말 있는 집, 그 명문가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상중에 있는 그 재상의 그 후처를 간통을 하다가 이제 들통난 건, 그리고 어머니 병환을 핑계로 장기 휴가를 낸 뒤에 돈 많은 과부를 꼬여내가지고 재산을 모조리 탈취해가지고 이게 또 관아에 들통이 나서 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홍길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과거의 범죄들이 다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뭐 연산군이 노발대발했어요. 도대체 이런 시점 잡배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조정의 당상관급의 그 고위 관직에 올랐느냐. 이때 심사한 놈들, 인사에 관여한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렇게 명할 정도로 엄청난 시정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시정 잡배가 그 당상관까지 올라가기에는 보통 배경이었겠어요? 엄청난 배경이 있었던 거죠. 자,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주범인 홍길동은 어땠을까요? 홍길동은 이보다 한 수 위입니다. 성종과의 사이에서 칠남삼녀, 그러니까 10자녀를 둔 수경홍 씨가 바로 누구냐 하면 앞서 좀 잠깐 소개해드렸던 홍길동의 형 일동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조카가 성종의 후처인 거예요. 비록 후처이지만 10자녀씩이나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슬이 대단했고 뭐 총애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연산군이 아무리 뭐 폭군이었지만 외할아버지격인 홍길동과 엄기손을 처벌하기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연산군이 폭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엄기손과 홍길동을 극형에 처하자고 주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저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90여 년이 넘도록 욕으로 쓰일 만큼 흉악했던 그 범죄자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의적 홍길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배고픔과 불공정으로부터 하루속히 구원받고 싶은 어떤 민초들의 간절함과 그 시대를 초월한 천재적인 작가 허균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7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연 누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홍길동이 될지 잠옷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